네, 오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조금 시간 넘었는데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오신 분 계시긴 한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10분 정도 인트로 하고 그 다음 바로 소장님 모실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했던 설명이랑은 다르게 이번에 할 설명에는 입시 대입 관련해서는 입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이 지역에서 그래도 벌써 근 한 10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느꼈던 게 좀 입시 관련 정보들은 확실히 확연히 부족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받는 게 학교에서 받아온 그 이제 꼬리표라 그러죠. 그 그냥 뭐 받아봐야 그냥 프로그램 한번 돌려가지고 뭐 상향, 안정, 하향 놓는 거 정도인데 그게 사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거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지원하는 거 보면 좀 오류가 많더라고요. 아이들 막 떨어지는 것도 6군데 다 떨어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많이 봤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당장 저 학생 때도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되게 관심 많으셨는데 뭐 각종 학원이나 뭐 대학에서 열리는 큰 대형 입시 설명회들 찾아다니면서 공부 아닌 공부를 하셨는데 또 그런 입시 관련 설명회도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 동네에서는. 그래서 좀 저도 좀 평상시에 요거를 좀 어떻게 준비를 해볼까 하던 차에 마침 구풀 본사에서 아예 입시 연구소를 설립을 하셔가지고 지금 김지만 소장님까지 모셔서 지금 운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신청해가지고 지금 설명회 진행하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 오늘 하시는 게 지금 아마 제가 프린트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 컬러 말고 그 흑백으로 되어 있는 얇은 프린트 보시면 설명회 주제 목록이 있는데 오늘 하는 게 지금 맨 처음에 있는 대입 설명회 60분짜리가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죠. 고교 분석도 있고, 뭐 학생 생활도 세특 작성 원리, 네, 이런 것도 있고, 뭐 저희 이제 제가 이제 과학 담당 원장이긴 한데 위치한 수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요거랑 그리고 수시 원서, 정시 원서 지원 전략, 뭐 대학별 학불 데이터 분석,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이제 주제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희는 이제 6월, 9월, 9월부터 이제 사실상 매달 하겠죠. 이제 9, 10, 11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주제들 어머님들 필요하실 것 같은 주제들은 주기적으로 좀 이제 설명회를 개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 저희가 아까 왜 본사에서 아예 입시 연구소를 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김진만 소장님한테 개인별로 컨설팅이 가능해요. 신청하시면요. 물론 이건 저희 원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 여기 뭐 중2, 중3, 뭐 고1, 이상, 고3 연수 해가지고 수시정시 이제 원서 지원 컨설팅. 그러니까 이건 개개인별 컨설팅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오늘도 확인을 받고 저희도 지금 선생님들이랑 저랑 다 해서 이제 지도자 과정 다 밟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그 안정, 하향, 상향을 그 프로그램 돌리는 거랑은 전혀 다른 내용의 컨설팅이라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원래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자세한 개개인별 컨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내용 보셨다가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모아서 개개인별로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정시 대비 반 저희 따로 이간반 운영하고 있고요. 국어는요. 요거는 지금 배치 김봉서 선생님 건데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전국에 있는 국악재수학원은 다 지금 이간 모의고사반 들어가고 있고 의정부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수업 가능한 연맹학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간 모의고사는 거의 다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어 모의고사 정시 대비로는 저희가 아예 이간 모의고사반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 수능, 이게 지금 유명해진 계기가 작년 수능 지문을 8개인가를 적중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뭐 문학에서 4개, 뭐 독서에서 4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뭐 전국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재수학원이나 이런 데서 다 이감 갖다 쓰는데 의정부에서는 이것도 역시나 저희가 유일하게 연맹학원으로 수업까지 진행하고 있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담당 선생님이세요. 네, 이감 모의고사만 담당 선생님이셔가지고 이것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간단히 인트로 마무리하고 바로 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학년이 지금 막 섞여가지고 있어가지고요. 혹시 고3, 예, 고2, 고1, 고1 없습니까? 그럼 중학생들. 예, 이게 좀 섞여가 있습니다. 섞여가 있어서. 근데 사실 좀 차이가 조금은 있는데, 최대한 맞춰서 하겠습니다. 일단, 연락을 좀 받았으면 PT 내용을 좀 바꾸면 되는데, 지금 제가 PT 내용을 바꾸려고 하다가 보니까 원고가 지금 나가 있는 바람에 3학년은 조금 좀 디테일한데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PT 자료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뭐 고3, 고2, 고1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미리 이제 한 1시간 정도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결론. 예.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결론 딱 두 가지입니다. 내신 아니면 수능. 요거 두 개입니다. 예, 다른 건 솔직히 다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신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 내신을 가장 잘 살리는 게 좋고 내신이 좀 부족하면 수능으로 빨리 바꾸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지금 재수를 합니다. 큰애가. 그랬는데 분당지역 공급대인데 저희가 내신이 3등급입니다. 자연계입니다. 간다 그러면 저희 근처는 타고 이런 데 갑니다. 내신만 봤을 때는. 근데 걔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제가 딱 그랬습니다. 자, 너는 고등학교 가는 순간 학교에서는 한동안 모든 거 다 접고 내신도 다 접고 어르신 뭐만 한다? 술만 하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결론은 우리가 재수를 합니다. 예. 뭐 잘하는 애 아닙니다. 내신은 3등급 때인데 상위 누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상위 누적 1%가 나옵니다. 예, 1%가 나옵니다. 그럼 좀 좋으면 의대까지도 가겠죠, 아마? 내신은 3등급이거든요. 3등급 가지고는 단국대 아주대 정도입니다. 그것도 간들간들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들어갈 때부터 제가 이쪽 바닥에 있으니까, 야, 앞으로 정시가 많이 늘 거야. 그리고 학종은 저희 애가 고등학교 지나가라 할 때 학종의 대세라고 그랬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학종은 옛날보다 대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학종의 대세가 아니고, 그때도 사실은 정시가 대세였습니다. 근데 언론 기자들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건데, 그건 제가 왜 그런지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결론은, 지금 제가 모든 결론은 뭐냐면 내신과 수능 두 가지만 초점 맞추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고3부터 이제 중학생까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얘기 하시죠, 지금. 정시를 늘린다 그러고, 조국 교수님 때문에 이제 학종을 약간 줄여줄 겁니다, 아마 이제. 네. 그래서 여기 4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이게 20%였습니다. 지금은 40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원래입니다. 원래 고3부터 정시가 40%입니다. 그럼 옛날에 20%였거든요. 2배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시에서 다 못 채우기 때문에 넘어옵니다, 이게. 그럼 최소한 45%까지도 갑니다. 그럼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 45%라는 게 뭐냐 그러면 혹시 예체능 가는 학생들 없지 않습니까? 예체능 없죠. 그럼 사배자, 특기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순수 문이과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50%가 넘어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수시 반, 정시 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강화되는 게 그겁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계속 고3, 고2, 고1 중학생까지 내신의 내강력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학종도 사실은 지금 학종은 원서 쓰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학종은 알 수가 없고 누가 붙는지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입학사정관이 야, 이 생기부가 너무 좋아. 대치동 같은 경우에 야, 너 생기부 보니까 너무 좋아. 근데 걔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학생부를 가지고 대치동을 가든 학교 상담을 하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기부를 보고 너는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누구나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런 애들이 1단계 다 통과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학종이 지금 작년 그 이후 때문에 그것도 있고 지금 코로나가 3년째입니다. 그죠? 그럼 애들이 학교에서 활동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하겠죠. 사실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제 학종도 순수한 학종이 아니고 요거 교과형에 가까운 학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뭐가 중요하다 이제. 예, 학종인데도
그 급감평가라 그래서 내신이 좀 더 강화됐습니다. 이제 내신 더 중요합니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해졌고 교과하고 내신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도 옛날에 교과를 잘 안 뽑았거든요 지금. 근데 작년부터 이제 학생부 교과를 많이 뽑습니다. 이제 서강대, 성대부터 시작해서 고대까지 전부 다가 많이 뽑습니다. 경희대까지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약하던 게 이제 비교과겠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했습니다. 이제 못했으면 비교 별로 안 중요하고 저가 영양가만 좀 떨어지고 먼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요거만 보시면 되겠죠. 아마 고3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3학년에 계시니까 그냥 딱 앞에 내신은 대충 다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고3은 내신이 지금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3학년은 전부 다가 주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내신에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3학년은 지금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3학년들은 사실은 오히려 내신보다는 어디에 집중하는 게 낫다? 예, 정시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특히 여기 인문계 있습니까? 인문계인데 남학생 어떡합니까? 인문계 남학생은 정말 힘듭니다. 제일 불쌍한 애는 농담으로 전국에 제일 불쌍한 애가 어디냐 그러면 인문계 남학생 목동에 사는 애들. 목동. 목동 거기 그냥 갈 데가 없습니다. 결국. 예, 그러니까 그나마 낫습니다. 그나마. 네. 오늘 필요는 별로 없고요. 3학년은 지금 해당 사항은 안 되고, 지금 2학년도 해당 사항 안 됩니다. 고일하고 이제 중3 부모님들을 보시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요. 이거 4월달입니다. 4월달.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4월달에 2학년 4월달에 이제 대학 전형 시행 계획이 나옵니다.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사실은 요거는 지금 3학년들은 괜찮습니다. 요게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뭐냐 그러면 3월 말까지 해서 지금 3월 달이죠. 올해 이번 달 말까지 해서 대학에서 작년에 봐왔던 입시 결과라기보다는 논술이나 면접이나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갖다가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3학년 학생들은 학종을 생각하든지 논술을 생각을 하면 그 원하는 대학에 가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작년에 면접 기출이라든지 모든 논술 문제 어디서 출제를 했고 어떻게 나왔고 해설치까지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3학년들은 이거 좀 보시면 되고 이런 거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많이 보셨죠 이거는. 뭐 교과, 정학, 논술, 실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거보다는 요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요거를 딱 보시면 이제 대학 갈 때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잠깐 봤던 요겁니다. 학생부 교과, 종합 이게 뭐냐 그러면 전형 유형이라고 합니다. 전형 유형. 그러니까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전형 유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전형 요소입니다. 요 전형 요소가 뭐냐 그러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4가지 요소를 가지고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요 4가지 요소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교과냐 종합이라고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학생들 뭘 본다? 요거 4개밖에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다? 내신만 보고 또 아니면 비교과를 보게 활동만 보고 그러니까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만약에 전교 1등 했다. 우수하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얘는 만약에 하나고나 대화외고 같은 경우 보면 뭔가 활동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특히 영재고 같은 경우.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뽑아주는 겁니다. 비교과. 영재고 가보겠죠. 지금 이게. 자, 논술 아시죠? 논술 잘 보면 대학 가는 겁니다. 수능 잘 보면 가는 거고. 그래서 대학에서는 학생을 평가할 때 요 4가지 요소를 가지고 대학에서 뽑습니다. 대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 4개를 갖다가 이제 조합을 어떻게 하냐 따라가지고 전형 유형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시면, 자, 내신하고 수능이라는 걸 합칩니다. 내신하고 수능을 합치거든요. 이 수능이 뭐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건 아시죠? 지금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다 맞출 겁니다. 아마, 그죠? 아마 고3을 수능을 보게 되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출 겁니다.
제가 요거 자료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 경희대학입니다. 경희대학. 괜찮은 대학입니까? 안 좋은 대학입니까? 경희대학. 가깝잖아요, 여기서. 예. 가깝지 않습니까, 여기. 좋은 대학입니다. 자연계가 하면 이하 봅니다. 두 개야 봅니다. 자, 충분히 맞출 거 생각하시잖아요. 50%가 못 맞춥니다. 이하고를 못 맞춥니다. 예. 왜 그런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또 보면 경희대 한의학과입니다. 오, 좋잖아요, 한의학과. 삼합사입니다. 삼합사 112. 그래도 경희대 한의대 혼자 쓸려는데, 그죠? 그래도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최저 충족률이 26%밖에 안 됩니다. 예, 수능 최저는 맞추기, 그게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지금 3월달 이제 모의고사 받지 않습니까? 이제 3학년들. 자, 그때 인원수가 이제 다 칩니다. 3학년들만 치거든요, 시험을. 그러면 특성화 모의들과 같이 시험을 나갑니다. 학년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애보다 잘하는 애가 많다, 못하는 애가 많다. 특성화고 같이 들어가니까. 예, 따라서 애들 많잖아요. 잘 놉니다, 이제. 그러니까 쭉 가다가 6월달로 딱 갑니다, 6월달로. 6월달 가면 이제 특성화고 애들은 당연히 어떻게 이제, 취업 좀 수능은 모의고사는 안 보겠죠, 이제? 그때 누가 들어오냐 그러면 재수생들이 들어옵니다. 예, 얼마 안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오는 애들은. 7만 명, 8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밑에 있는 당연히 빠질 거고, 재수생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또. 근데 저 어떻게 된다,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9월달 또 들어갑니다. 9월달 딱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반수생이 또 들어옵니다. 반수생이. 예, 2만 명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그럼 또 어떻게 이제? 또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능을 갑니다, 이제. 수능을 가면 그때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숨겨진 에이스라고 합니다. 숨겨진 에이스들.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5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건대를 정시로 간 애들. 그걸 기준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건대를 정시로 간 기준에 위에 상위권 애들 5만 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5만 명 정도가. 그리고 항상 뭐냐 그러면 수능에 가면 수능 응시를 해놓고 수능 미응시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5만 명이었는데 작년보다 벌써 6만 명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럼 수능을 안 보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입니까? 못하는 애들입니까? 예. 그러니까 3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보다 못하는 애들 계속 빠져나갈 것이고 위에 재수생이 들어오고 반수생이 들어오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수능은 못 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저희도 그랬습니다, 당연히. 전 알잖아요, 지금. 고3 때 그런 거고. 고3이 되게 1% 오지만 전 알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와서 이제 성적표를 받고 1주 동안 방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무리 전 알고 있거든요. 와이프도 뭐 못 받는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야, 못 보는 게 정상이야. 자, 그래서 이하고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내신하고 수능하고 합치면 요 전형을 보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이해가 되시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하고 비교과하고 수능을 3개를 합칩니다. 보통 학종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를 안 보는데 이대나 고대나 연대나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도 수능 체제를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논술하고 수능하고 걸어서 나오는 게 논술 전형입니다. 다음에 수능만 보니까 수능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해당되는 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다 일단은? 내신이죠. 두 번째는 수능입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전형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그죠? 근데 이제 내신이 사실은 제가 재작년에 학원에 있는데 저는 그런 애를 간만에 봤어요. 내신이 1.0이었습니다. 1.0. 절대 수도권에서 나오지 않는 내신입니다. 그럼 1.0이면 걔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걔는 저 지방이겠죠. 거제도 시내도 아닌데 뭐 삼천평가 아니야 그쪽이었습니다. 여학생 1.0 여학생이었는데 물론 재수생이었습니다. 걔. 그러니까 학원 와서 하는데 성적표를 1.0. 저는 알거든요. 걔 목표가 어딘지.
어디겠습니까 목표? 자연계입니다. 의대입니다 당연히. 걔가 시골에서 1.0을 받았다는 얘기는 걔는 아마 그 지역에서는 신처럼 아마 됐을 겁니다. 더군다나 중학교 당연히만 하겠죠. 그럼 걔는 6년 동안을 그 동네에서는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왜? 항상 전교 1등이니까 거의 올레이잖아요. 올 1등급. 시험만 보면 그게 만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걔가 6년 동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당연히 형편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이제? 당연히 서울대 의대 생각하겠죠. 그 양심이 있어서 서울대 의대는 아니라도 의대는 충분히 가겠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그죠? 근데 의대는 다 뭐가 있냐 그러면 수능 최저가 다 있습니다. 의대는 그죠? 근데 그 수능 성적을 보고 얘가 이제 지금 했으니까 저를 만났을까 학원에 왔으니까 학원 측에서 얘가 내신 1.0이니까 저보고 만나보라 그러는 겁니다 저한테. 성적표 딱 보는 순간 수능 성적 충격이었습니다. 7878이었습니다. 없어도 의대도 못 갑니다. 서울대는 지금도 못 맞출 거고 학종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종의 극감평가라 그래서 1.0이랑 1.2는 동일치 취급해버립니다. 또 1.1, 1.5는 그 평가가 다 있거든요. 어떤 대학은 1.0에서 1.2까지 동일 취급하고 어떤 대학들은 1.0에서 1.5까지 같이 평가해버립니다. 내신을 갖다. 근데 걔가 저보고 딱 걔가 재수학원에 왔다는 얘기는 하겠다는 얘기죠. 저는 그랬습니다. 걔한테. 넌 이 학원 버티기 힘들다. 못 들으면 걔. 위에 얘기했어요. 얘 들으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걔가 6년 동안을 1.0을 가지고 최고의 대우를 받았는데 그 학원에 들어오면요. 그 수준별이 강편성하지 않습니까? 걔는 꼴찌만 들어야 됩니다. 그 수업 따라가겠습니까? 거기? 못 따라가겠죠? 걔는 또 자존심도 있을 거고. 자기는 6년 동안을 1.0을 받아만 학원에 들어가니까 제일 하위반이지 않습니까? 의대반도 못 들어갑니다. 걔는 아마 5수 정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 보면 자 내신이 답니까 아닙니까? 내신 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3학년 어머니들도 걱정하시지 말고 지금 내신도 지금 죽어 있을 경우도 있고 무덤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 학생부 서류도 지금 무덤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입니다. 예,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원래 지금 입결이 아직 안 나. 원래 예컨대 원래 아시죠? 원래 작년에 참 수능이 난리 난 거 아시죠? 예. 자연계의 문과 침공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저 얘기한 게 저기 얘기는 다 그랬습니다. 아 원래 만약에 문과에서 수능 최저가 3개 걸려 있는 대학들은 거의 다 펑크 날 것이다. 예. 문과가 지금 수학도 최저를 못 맞췄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대 수능 체제 보거든요. 원래 아마 인문계 애들은 추천받은 애들 다 붙었을 겁니다. 내신이 안 좋더라도. 혹시나 여기 여학생이 계시면, 혹시나 3학년 여학생이 있으면, 내신이 그 2점대만 들어가면 수능만 좀 잘해놓고 이대 미래인재를 쓰십시오. 혹시 여학생 있습니까? 맞구나. 문제 혹시 여학생 있으면 수능 최저가 잘 나오면 이대 미래인재를 쓰십시오. 특히 문과면 저는 그 90% 붙을 겁니다. 수능 최저 맞추면 3개를 겁니다. 이대가 셉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죽어있는 학생분은 죽어 내신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수능 최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뭐다? 수능 최저가 높은 데를 쓰는 게 좋습니다. 수능 최저가 높은 데. 3개만 보면 돼.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중대 경영학과를 가려고 그러면 1.2 후반 정도가 나와 학생부 교과에 내신이 5등급인데 중대학생부 교과를 붙은 적도 허다합니다. 재수생들은. 또 심지어 옛날에는 숙명여대 법대입니다. 괜찮잖아요. 숙대니까. 예. 내신 7등급이 들어갔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근데 물론 걔는 붙으려고 쓴 거 아닙니다. 걔는. 그냥 한번 던져본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수능 최저가 전령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만약에 문과가 사실은 지금 많이 불리한데 정시력은 불리합니다. 근데 혹시 문과는 웬만하면 수시에서 승부를 걸어보는 거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게. 근데 단 수능 최저를 좀 맞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다 다행히 수학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수능 최저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수학을 빨리 버리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건 잘 아시잖아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수학도 만약에 하시면 정말로 제가 길게 잡아서는 9월까지입니다. 9월까지. 정말로. 만약에 의대를 가겠다. 극상위권 대학 가려고 하면 수학을 찾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극상위권 대학이 아니면, 그죠? 쉽게 말해가지고, 중경외시도 수학을 좀 해야 되는데, 건동홍으로 내려온다. 고대학 좀 생각을 하시면, 수학을 빨리 과감하게 접고, 제가 저번에 얘기가 답지를 갖다가 한 번으로 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을 뭐로 간다? 탐구에다가 몰입하십시오. 재학생들의 재수의 실패 원인은 탐구에 있습니다. 이따가 기회 되나 보여드리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재수하는 원인도 탐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의대를 보내겠다 그런 거 아니면 9월달까지는 한번 시켜보십시오. 한번. 그래도 길면. 근데 왜냐 그러면 수학을 만약에 3등급, 4등급이 나온다. 자, 몇 달 공부해서 2등급 나오겠습니까? 그게? 해보시고 아시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보면, 원래 기준입니다. 정시가 이제 대부분 다가 40%가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시겠죠? 해놓고, 아빠 이등상은 고2, 고1, 중3까지도 정시가 계속 늘 겁니다, 아마. 정시가 많이 뽑습니다. 보시면 되고, 요건 인원수입니다. 인원수인데, 특별히 기억하지 마시고, 여기 중학생 어머니들 계시니까, 대학교 서열 아시죠? 서열. 스카이, 그 밑에 뭡니까? 어머님, 3학년이십니까? 네, 서성은 그 다음에, 주경이 어디 가십니다. 중학교 어머니 배우셔야 됩니다. 자, 중경희 씨 그 다음에, 중경희 씨 그 다음에 이제, 건동홍숙입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스카이, 서성한이, 김경민 씨, 건동홍숙. 여기에 상위 15개 대학입니다. 이 대학 정도를 가면 우리 애들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밑으로 딱 가면 이제 북숭세단입니다.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혹시 그 밑에 하십니까? 북숭세단 다음에? 어머니, 이 정도 가십니까? 아니, 광명산 갑니다. 혹시 그 다음에 아십니까? 그다음에 여기 환인권하라고 많이 걸리십니다. 맞습니다. 한서삼입니다.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 그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국숭세단이랑 비슷한 라인 정도가 인하 아주 항공 가천입니다. 가천대가 옛날에 경원대학이었고 옛날에 아시죠? 지금 가천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숭세단 정도랑 비슷한 게 이제 인하 아주 가천 항공 정도. 거기다가 들어가면 서울 가기대. 옛날에 산하대였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하신 대학 정도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 뭐 경북대, 부산대 아시겠죠? 전남대, 요게 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대학을 나오는 게 사실은 한서담은 좀 빼더라도 이름 있는 대학을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보고 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특히 학부모님도 있으면 나중에 먼저 쓰고 난 다음에 뭐 나옵니다. 선생님 있다가 저기 명지대가 좋아요, 경기대가 좋아요 묻습니다. 그건 좀 양호한 거고 사실은 양호한 거고 세명대가 좋아요, 수원대가 좋아요 그럽니다. 어디 그렇습니까? 세명대가 좋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 가까운 데가 가장 좋은 대학입니다. 어느 정도 급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건대가 좋습니까? 동대가 좋습니까? 집 가까운 대학이 최고입니다. 다 사회생활 하셨잖아요. 다 밖에 나와서 건대, 성북대 남았는데 격차가 별로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대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라인을 좀 외우시라는 게, 그러니까 건동홍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서를 쓸 때 건대를 써, 동대를 써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서 쓸 때 어떻게? 세로로 쓰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세로로 쓰는 거예요. 세로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가로로 쓰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뭔 얘기냐 그러면 재학년들 계시니까
스카이 10,000명입니다. 인원수가 평균적으로 10,000명. 그럼 스카이를 가려고 하면 우리가 중국에서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 10,000등 안에 들어야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소성안입니다. 그거도 10,000명입니다. 그럼 우리 애가 소성안까지 가려면 몇 등? 20,000등이겠죠. 그 밑에가 이제 중경애시입니다. 그거도 10,000명입니다. 그럼 30,000명이겠죠. 다음에 건동홍수까지가 10,000명입니다. 평균으로. 그럼 이제 상위 15개 대학을 가려고 하면 우리 애가 전국 안에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 40,000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예. 그거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40,000등인데, 자, 보니까 절반으로 나가시겠죠. 예, 그럼 몇만 등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20,000등입니다. 그러면 상위 15개 대학을 갑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재수생이 보통 15만 명이 넘어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재수학원에 20년 있었기 때문에 재수생들은 제가 잘합니다. 재수생 15만 명인데 다 잘하는 애들 아닙니다. 재수생 중에서 2만 명 정도가 에이스들입니다. 2만 명. 그럼 벌써 2만 명 넘어갔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자사특목, 외국어 30개고 그거 다 하면 영재고부터 시작을 다 해서 하면 그게 2만 명입니다. 합치면 4만 명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재수는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수 비용 많이 듭니다. 재수 비용 말씀드릴까요, 한 번? 예, 키스카본을 가면 3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옛날에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학원 시작했을 때 키스카본 15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기숙을 보내시면 150만 원입니다. 300만 원입니다. 밥값하고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수업료 150만 원. 먹고 자고 하는 게 150만 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대치동을 딱 나가면 요즘에 상위권 재수학원들이 있습니다. 대치동에 나가면. 아시죠? 시대에 들어보셨죠,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숙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수업만 하지 않습니까? 280만 원입니다. 재수하면 거기다가 숙식이 포함되면 더 넘어가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재수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250만 더 넣어 보시면 됩니다. 10개월이면 2,500이잖아요, 지금. 여차하면 외대차, 중고차 대 차값 나옵니다. 예, 재수시키지 마시고 무조건 3년에 보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무슨 얘기냐가 왜 얘기입니다. 아까 보통 이제 주지정시대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사에 나오는 거는 다 뭐냐 그러면 아까 자 예체능까지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대학을 우리 경쟁애들은 문과 이과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한 겁니다. 전형 계획을 다 보고 다 뺀 겁니다. 특기자 다 빼고 사배자 다 빼고 예체능을 다 빼서 순수하게 나눈 겁니다. 이거를 비율이. 근데 보시면 학종이 제가 옛날부터 대세가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학종은 한 대학에서 보통 2개, 3개를 뽑습니다. 혹시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 이 얘기입니다. 중대를 보는 게 낫겠구나. 자, 중대를 보시면요. 전형이 발표를 할 때는 요 3개를 갖다가 전부 다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종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다빈치도 그렇고 여기 탐구도 이게 다 학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종이 왜 많아졌냐 그러면 실제로는 한 대학에서 학종을 갖다가 보통 2개, 3개로 나눠버립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학종이 만약에 30%다. 커 보이잖아요, 지금 그게. 근데 실제로는 10%라는 얘기입니다. 왜? 특목을 뽑으려는 학종이 있을 거고, 일반고를 뽑을 학종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대가 그 얘기입니다. 중대가 보시면, 자, 요게 지금 얼마입니까? 요게 벌써 지금. 논술 빼고, 얼마입니까? 거의 25%잖아요, 지금. 그 학종이 몇 프로입니까, 이게? 발표할 때는. 그러니까 중대는 교과는 14%, 그죠? 종합은 몇 프로? 25%면 내가 학종이 세 보이잖아요, 지금. 그 실제로 학종이 2개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뭐냐, 그러면, 다빈치는 다 잘하잖아요. 다빈치 똑똑하잖아요. 다 잘하니까 일반고를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럼 탐구인재는 뭐로 간다, 이거는? 특목 자사를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학종이 쉽게 말해서 많이 뽑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학종도. 다 잘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럼 실제로 다 학종은 여기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일반고에는 일반고가 중대를 만약에 지원하겠다 그러면 정시 빼고라도 사실은
독가가 세죠. 그 다음 뭐가 셉니까? 논술이 셉니다. 제일 약한 게 뭐다? 학종이잖아요, 지금.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 따라가 다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대에서 일반부에서 가는데 가장 적게 뽑는 전형이 뭐다? 학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밖에 나오면 중대에서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 뭐다? 학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왜? 우리 애는 얘기 주요 못하거든요, 여기에. 이해되시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학종이 대세가 아니었습니다, 옛날. 그래서 제가 우리 애부터 학종 가지 말고 저는 차라리 그것 바에 뭐 하는 게 낫다? 정시하라고 그랬습니다. 학종 가서 엄마 공부 안 하고 그때 놀거든요. 하나 보시면, 정시가 다 넘어가잖아요. 44%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50이라고 그래, 40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 빼고 나면 연대는 얼마입니까? 44%잖아요, 지금. 넘어오면 50%라는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연대가 목표다, 학종으로 가겠다. 걔네 미친 소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대를 가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공부해야 된다? 정시도 기반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학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자, 이거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참고로 보십시오.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입니다. 참고. 프린트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문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저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과든 종합이든 만약에 원서를 쓴다. 제일 안전빵은 앞에 숫자가, 내실 숫자가 기본이니까 2라는 숫자가 보이면 행복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앞에 2라는 숫자가 보이면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3이라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 그때는 약간 좀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때 이제 수능 최저가 들어간다고 하시면 되고, 평균적 딱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요거는 지우고, 대부분 앞에다 2라는 숫자가 다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다 걸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조상이 돌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니까 특목자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 몇십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한두 명씩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사고는 안 가죠. 재수하죠, 걔네.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얘는 여기 쓰는 애, 여기 붙으려고 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시원서, 말씀드릴게요. 수시원서 6장입니다. 예. 그럼 잘 기억하시면 6장인데, 일단 원서를 제일 잘못 쓴 6개 다 떨어진 게 제일 잘못 쓴 거겠죠. 그 다음에 제일 잘못 쓴 게 뭐냐? 그럼 몇 수장을 다 붙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차라리 6개를 다 떨어지면 재수해도 되지만, 수시를, 원서를 가장 나쁘게 쓰는 게 6장을 다 붙는 겁니다. 그것만큼 원서를 잘못 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6장을 딱 쓰기 때문에 팁을 드릴게요. 팁을 드리는데, 6장입니다. 자, 딱 2장은 뭐냐? 그러면 담임이랑 철저하게 상담을 하십시오. 상담을 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약간 재수하기 싫다. 나이는 좀 낮춰야 되겠죠. 보수적으로. 왜? 수능 성적은 떨어질 확률이 많으니까 쓰는 겁니다. 자, 몇 장 남았습니까, 이제? 4장 남았죠. 자, 2장은 뭐냐면, 나머지 2장은, 그러니까 처음에 2장은 약간 담임하고 애가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얘 붙으면 여기 갈대학을 써야 되겠죠, 여기에. 보수적으로. 하향이라기, 그게 적적입니다. 그게 성적에 맞게 쓰는 거니까. 예. 성적에 맞게끔 쓰는 거고. 자, 다음에 4장이 남았고, 요 2장은 뭐냐거나, 애한테 2장을 줍니다. 네 쓰고 싶은데 써라. 그렇게 하는 건 무슨 게 아닙니다, 이게. 상향이겠죠. 얘도 고생을 했으니까. 예, 고생을 했습니다, 얘도. 시기 고생했으니까, 그냥 네 성적 여하에 상관없이 한번 과감하게 한번 써보자. 쓰는 겁니다. 자, 몇 장 남았습니까, 이제? 2장 남은 엄마 한 장, 아빠 한 장입니다. 거기에 뭐냐면 극상위권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런 케이스들이 어떤 케이스냐 그러면 6개가 있는데 이건 아니겠죠. 마지막을 쓴 겁니다. 그걸 떠나고 안 쓰게 되면 이런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붙는다는 전제로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배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배분하면서 같은 라인 대학에서는 굳이 안 쓰는 게 낫다. 하나 올리는 게 낫다. 그러면 라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거의 이제 2점 여기 보시면 자 보시죠. 중대입니다. 중대. 존대학이잖아요. 중대가. 존대학입니다. 아 근데 이제는 농담인데 저희들이 그 명문대 기준으로 할 때가 있고 명문대 기준으로 할 때 약간 농담을 섞어서 얘기합니다. 농담 섞어서 얘기하는데 옛날 이명박 대통령일 때는 고대가 명문대학 뭐 명문대학 맞는 거고 박근혜가 됐을 때 서강대가 명문대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들로 아예. 근데 그나마 좋은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명문대 기준은 경희대였습니다. 근데 사실이 맞습니다. 경희대 이상부터가 이제 특목애들이 조금씩은 갑니다. 옛날에는 가지는 않았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에 중대가 마지노선이었거든요. 근데 특목자는 이제 경희대까지도 좀 갑니다. 네, 보시면 되고. 자, 중대도 지금 2등급 64%가 되죠. 60% 이상 2등급 이자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수능 최저가 3과목입니다. 세죠 여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또 인문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도 2등급대 정도는 보여야지 마음이 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3학년 어머니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내신이 크게 안 변했죠. 네, 그럴 때부터 그죠?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 지금 중학생 읽으시면 고1 학부모님 고1 어떠십니까? 네. 내신 언제 결정나면 언제 결정나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입니다. 네, 그게 거의 픽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내신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1이 많으시면 수능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의 모든 몰빵을 다 하라고 합니다. 비용 다 들여서. 과외를 시키고 아빠 엄마랑 잠을 자지 마시고 실에 나르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적 그대로 나옵니다. 후회되시죠 지금. 예. 자 합종입니다. 합종. 참고로 보시면 합종인데 자 그거를 그냥 여기 합종입니다. 합종 굉장히 많으니까 뭐 더 크게 보시면 합종은 그나마 좀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지금은. 3등급까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신이 부족하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걸 좀 이용합니다. 내신이 3등급이다. 교과 안 되죠. 또 수능 최저 못 맞춘다. 교과 안 됩니다. 학교 선생님 쓰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 못 쓴다. 다 학종으로 씁니다. 그래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질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 학종분 한번 말씀 하나 드릴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기분이 나쁜 학과를 잡아 넣으시면 안 됩니다. 대학을 선정을 하셔놓고 난 다음에 기분이 나쁜 학과를 쓰시면 합격은 웬만하면 확률이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시면 돼요. 한문학과. 누가 쓰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그거 볼 시간도 없습니다. 예. 서른간도 10분밖에 안 줍니다. 10분밖에. 좀 본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보긴 보는데 그렇게. 예? 보기는 다 봅니다. 보기는 보는데 그게 결정적인 그거를 가지고 뭐를 닦였습니다. 이게 그거 대학 레벨 이상 의대를 간다, 서울대를 간다. 그때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경희대 위의 대학들은 우리 애를 보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레벨을 봅니다. 예, 보는 게 다 있습니다. 그게 말씀드릴 테니까. 자, 이거 보시면 요거만 딱 보시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고대입니다. 좋은 학교입니까? 나쁜 학교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학교잖아요, 지금. 그런데 고대를 쓰는데 고대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고대를 쓰는데 얘가 여기 학부모 수능이 만약 일반고 애들이 가는 전형입니다. 근데 여기 뭐 계열적 학생은 자사 특목 애들이 가는 겁니다. 일반고는 요거를 쓰겠죠? 자, 고대를 갑니다. 고대를. 그럼 내신이 얼마가 나와야 되겠죠? 고대를 쓰는 애들인데. 1 보여야 되겠죠, 당연히. 얼마입니까? 48%가 2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최저입니다. 고대 최저 맞추면 거의 그냥 실경쟁률은 쓰면 다 붙습니다. 고대 의대는 실경쟁률이 1.0대 1입니다. 수능 최저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빈약하고 여기 보시면 2.5가 고대 일반 전형으로 쓰다는 얘기예요. 이 내신 2.5가
2.5 애들이 고대 썼다는 얘기 일반 전형으로 허그부스로 2.5가 어떤 미친 교장이 아니고서 2.5를 쓰게 하겠습니까? 그게 씁니다. 수능 최저 맞추면 다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대를 봅니다. 이제 미래인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제도 중학교잖아요. 여기 Y가 있는 여기 Y가 보시면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대를 가는데 보시면 이대를 쭉 가다 보면 벌써 3등급 되고 절반 이상이 다 3등급 후반이라는 얘기다. 3등급 때.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쓰는 애들은 수능 최저를 갖다 포기하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학생을 물어본 게 제가 딸이었으면 당연히 여기 쓰라 그랬습니다. 수능 최저 맞추면 다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빈약하더라도 뭘 맞춰라? 수능 최저 맞춰라. 근데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수학은 사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나머지 과목. 네, 나머지 과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어도 괜찮은데 정시까지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예. 제가 옛날에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외모는 다 수학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출 때는 국어는 가져가는 게 낫고 다음에 탐구를 가져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시까지 갈 때라도 훨씬 낫습니다. 3학년 넘었는데 탐구를 빨리 시작했으면 그죠? 예. 그럼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예, 나머지 마찬가지. 이거도 참고로 보시고, 이거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쯤 때 정도가 되면, 그냥 이거는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거 넘기겠습니다. 그냥 별로 저항들이 많으니까. 자,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는데, 요거 두 개다가 이제, 자, 위에 집단, 아래 집단이 있습니다. 위에 집단, 아래 집단. 평균이 얼마입니까? 네, 평균이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하기 싫어하는 거 아시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위에 평균 얼마입니까? 100이고 여기 어떻게? 100입니다. 어떤 집단이 우수합니까? 위에 우수하겠죠. 자, 제가 분명히 평균은 분명히 100입니다. 두 개 다가. 그죠? 근데 분명히 집단의 차이는 다르죠. 자, 대학에서는 그러면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습니까? 바보 같은 학생을 뽑고 싶습니까? 대학의 목표가 그겁니다. 그죠? 저 밑에 있는 수원대학을 가도 아니면 여기 있는 대진대학을 가더라도 어차피 그 학교 목표는 무조건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 밑에 대학들은 돈을 잘 내는 학생들을 갖다 뽑고 싶어 합니다. 그만둘 확률이 많으니까. 네, 그 밑에 대학들 있는데 요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요거는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편차. 쉽게 말하면 요거 편차가 얼마? 극간의 차이가 5라는 얘기고 극간의 차이가 얼마라는 얘기다. 95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균만 가지고서는 그 대학을 판단하지 못한다. 판단 못 하겠죠. 그래서 뭘 본다 이제? 표준 편차를 봅니다. 그럼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큰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작은 학교겠죠. 그럼 사정관을 딱 봤을 때 뽑을 때 똑같은 내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애를 뽑고 싶다? 그렇죠.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를 뽑고 싶겠죠.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얘 내신이 똑같습니다. 얘는 내신이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이제 얘가 고등학교 딱 가면 나이스 때 가서 보면 내신 성적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ABC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얘랑 내신은 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제 자, 여기 계시는 학부모 사정관이다. 어떤 애 뽑겠습니까? 밑에요? 아, 맞네. 밑에. 여기 편차가 21, 22, 22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 딱 의정부 지역을 제가 쭉 한번 봤는데 다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7, 18, 19, 20, 21을 가면 일반고입니다. 예. 17, 18, 19,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다 고등학교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6, 15, 14, 11 이렇게 가면 자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블라인드 처리가 딱 되더라도 딱 봤을 때보다 얘는 일반고고 얘는 자사고네? 누구 뽑겠다? 자사고. 자, 요게 뭐냐 그러면 경희대 이상 대학들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경희대 이상 대학들 요까지 다 보고 고등학교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블라인드 처리가 되더라도 100%는 아니지만 딱 보는 순간 얘가 일반이냐 특목이냐가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대원의 이거는 여기 옛날에 3이었습니다. 3. 요게 그겁니다. 9 정도.
꼴찌입니다. 그죠? 은하철도 구복을 하고 있어요. 저게 꼴찌 아닙니다. 딱 보는 순간 얘는 뭐, 평균이 90점입니다. 보통 일반고는 평균이, 중학생 때는 학교 평균이 보통 70점대입니다. 고등학교 딱 평균이 60점대입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뭡니까? 평균이 90점입니다. 평균이 얼마? 80점 못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얘가. 그 등급은 얼마? 9등급. 얘는 원서를 못 쓰겠죠. 아무리 학종도 상위권 대학들은 아무리 특목자서라도 4등급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4등급이 넘어가면 안 뽑아줍니다. 아무리 특목이라도. 넘기시면 되고, 넘겨겠어요.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필수 작업, 특히 3학년 엄마들은 필수 작업입니다. 필수. 3학년 엄마들은 저학년도 괜찮고. 자, 예?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원래 처음이시니까 3월 성적표가 3월 말쯤 되면 나올 겁니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4월달 봅니다. 모의고사. 한 달에 한 번씩 봅니다. 3월, 4월, 5월을 안 봅니다. 3월, 4월, 6월, 7월, 9월을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일단 3월 성적표입니다. 4월 필요 없고, 그리고 6월 성적표입니다. 그 다음에 9월. 예, 7월하고 4월은 필요 없습니다. 7월은 자설 강조형이고, 예, 그건 성적표를 꼭 가지고 모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보겠습니다. 이거를. 자, 이게 없으면요, 수시 원서를 못 씁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 성적표를 떼가지고 올 때 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원본 성적표가 아니고 점수를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담이 안 됩니다. 무조건 상담의 기본은 뭐냐 그러면 어디에 가실 때도 이 성적 원본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본. 근데 예. 평가원은 요 성적표가 아닙니다. 평가원은 수능 성적표랑 똑같이 줍니다. 근데 그건 어머니 분석할 수도 없고, 일단은 3월, 4월 두 개를 성적표가 나면 어떻게 보시냐 그러면, 다른 걸 드릴까요? 예,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것만 보겠습니다. 요것만.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거 없고, 사실은 성적표 오셨을 때 다른 거는 다 안 보셔도 됩니다. 다 보시지 말고 요거 하나 딱 보면 요겁니다. 요거 하나 보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3학년들은 딱 보고, 자, 요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전국 등수입니다. 전국 등수 우리가 어느 정도 대학할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앞에 거를 보면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대학할 수 있는지는 요거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3학년들은 무조건 성적표를 가지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갈 수 있는 대학보다가 더 높은 대학을 쓰는 게 수시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불안하니까 여기보다가 약간 낮은 대학, 아래쪽 대학 안 쓰는 거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거 중에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이거 99.89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나와 있는 100분위하고는 다릅니다. 요거는 전 과목을 합쳐가지고 나온 100분입니다. 이게 뭐 전문적으로 얘기는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99.89잖아요. 100 마이너스 99.89를 하면 됩니다. 100에서. 그럼 빼면 얘가 얼마가 나옵니까? 0.11%입니다. 그럼 전국에서 얼마냐면 0.11%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잘 알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전자계산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전자계산기에서 100 빼기 99.89 해놓고 위에다가 퍼센트를 누르셔야 됩니다. 퍼센트 누르고 곱하기 해놓고 24만 6천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몇 등이 나옵니까? 271등을 한 겁니다. 전국에서.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 학생은 그럼 3월달 모의고사 상위 누적이었나? 이거 보고 이제 상위 누적 100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상위 누백이라고 하고,
쉽게 얘기하면 전국 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백이라고 하는데 상위 누백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전국에서 얼마? 0.11%입니다. 얘는. 의대는 가고도 남습니다. 예, 서울대도 가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는 못 갑니다. 얘는 왜? 271등을 했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등수를 딱 만들어내셨죠? 3학년은 아닌데 저학년 부모님들은 딱 나오면 제가 서열을 말씀드렸잖아요. 한 대학씩 3,000명, 문이과 나오시니까 얼마? 1,500, 1,500을 빼면 됩니다. 서울대 1,500등, 연대 1,500등, 고대 1,500등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3학년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요 누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 컴퓨터도 보겠습니다. 99.24입니다. 그럼 100에서 뺍니다. 그럼 얘가 전국에서 상위 누백이 3.76%입니다. 잘하네잖아요, 지금. 그럼 딱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13,246등을 한 겁니다, 얘가. 전국에서. 그러니까 빼야 돼. 저도 큰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2년 동안 저는 개성대표를 안 받습니다. 고2 때부터. 아예 안 받았어요. 시대에 나가고 아예 얘기도 안 하고 무 얘기도 안 하고. 제가 성대표 언제 처음 받냐면 고3 6월달 수시사 때 제가 성대표 처음 날라가 했습니다. 그다음 그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충격받을까 봐. 아예 저는 선택을 그냥 제가 그 수학은 걔가 잘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다음 수학만 하라고 그랬고 수학이랑 과학만 하라고 그랬는데 과학은 안 했고 이렇게 나옵니다. 3.76%.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겁니다. 원래 1등급이 4%까지거든요. 100분위가 그럼 4 빼면 이 학생도 올 1등급이죠. 이 학생도 뭡니까? 올 1등급입니다. 둘 다 올 1등급이거든요. 올 1등급인데 얘는 0.11%고 얘는 3.76%입니다. 그럼 얘는 서울대를 가는데 얘는 경희대를 갑니다. 그리고 올 1등급 받아도 어디 간다고? 경희대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등급이 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상위 누적이라고 합니다. 상위 누백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그 얘기 내가 몇 프로 얘기 몇 프로 어디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의대를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 우리 애를 의대를 보내겠다 싶으시면 요게 누적이 얼마가 나오느냐 1%가 나와야 됩니다. 1%가 나오면 서울 시내에 있는 의대가 아니고요. 전국 의대 지망권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99.00이 나와야지 전국에 있는 의대를 갖다가 지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가야 되겠죠? 0.3, 0.4, 0.5로 가야 됩니다. 그럼 기본 그게 의대입니다. 의대 기억하시면 의대는 내신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신. 지방 거점 국립 직업고 충남대 의대입니다. 괜찮잖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1.2입니다. 의대를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 그 다음에 내신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1.2를 갖다가 중심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1.2. 자사 특목은 다르겠죠? 일반고 기준입니다. 1.2 정도가 나오면 의대 지망선에 듭니다. 그게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정시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누백은 얼마? 1.0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의대 지망권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만약에 여기 뭐 대신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대 제가 20몇 프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단국대 정도를 만약에 여기 멀구나 단대로 간다 그러면 또 경기도권인데 서울 냄새가 나잖아요. 한국대학이. 거기에 13% 정도입니다. 13에서 14, 15% 정도까지. 네. 그러니까 보고 보시면 이렇게 쭉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요게 상위 누적입니다. 상위 누적. 그러니까 이 정도 보시면 먼저 쓰는 건 아니니까. 근데 고3 어머니들은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어디가 가입하셨죠? 어디가? 예. 지금부터 집에 가셔갖고 어디가에다가 성적표 입력 다 하십시오. 우리의 내신성도 입력 다 하셔야 됩니다.
해놓고 그럼 원서 쓰셔야 되니까 진학사나 UA에다가도 지금 시간이 좀 많으실 때 학생부를 떼갖고 아니면 라이스 해가지고 진학사, UA, 그다음에 대입증부터 어디가 요거 세 개는 필히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새끼 원서는 내가 써야 됩니다. 남한테 돈 주고 맡기시는 게 아니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거는 직접 쓰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세 개는 반드시 인정하셔야 되고, 그러고 모의고사 끝날 때 선표를 갖다가 가지고 오잖아요. 지금 버리지 마시고 인정을 다 하십시오. 어차피 보는 거 식구들밖에 못 봅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다 해놓으면 끝날 때 확인하면 얘가 어느 대학 지망 가능권인지가 다 나옵니다. 그게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사교육 기간 하나. 사교육은 청소를 들어가시고 투수. 예. 내가 스터디 나지는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교육 기간입니다. 공교육. 그러니까 어디가 진학사, 유해 공교육이고 그나마 하고 사교육과는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이 투수 청소리라고 있습니다. 이 투수 치면 나옵니다. 내가 스터디 들어가지 마시고 이 투수 해가지고 거기다 하나 사교육 정도 그래 네 군데 정도 하십시오. 그거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뢰도가 안 가기 때문에 내가 하는 데이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게. 데이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청소를 하십시오. 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제가 다 끝났는데 약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점수가 원점수라는 게 다르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표준 점수라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원점수 100점을 맞으면 얘한테 주는 점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예컨대 뭐냐 그러면 수학을 잠깐 보겠습니다. 수학을 자 19년도에 내가 수학을 100점 받았다. 그럼 표준 점수를 139점을 준 겁니다. 그러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 수학을 다 만점 받았다. 표준 점수 얼마를 줬다? 149점을 준. 이해되시죠? 요거는 원점수하고 다릅니다. 원점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학을 할 때는 표준 점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수학을 만약에 다 맞았다. 수학을 100점을 다 맞은 겁니다. 그러면 준 점수가 얼마? 133, 130 이렇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39, 4, 이거 많이 줬죠? 작년에 147을 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어 한번 보십시오. 국어. 얼마입니까? 이때가 몇 년 전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물리 지문 나왔을 때. 이게 TV도 나왔습니다. 이게 그 유심 있는 그 잡설인가? 뭡니까 그거? 그 문제 갖다 놓고 물리학 박사가 유심히 보고 풀어보라 그랬었거든요. 이때가 이때입니다. 그 쉽게 말해서 국어를 다 맞았는 점수를 얼마 줬다? 150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 10분은 뭐냐고 하면 수학을 다 맞으면 103점을 내가 받았고 국어를 다 맞으면 얼마나 받았습니까? 몇 점 차이 납니까? 네? 어마어마한 차이 나죠. 이때는 수학 받아보니 이때 수학 엄청나게 쉬웠거든요. 쉬워도 이 점수 나온 겁니다. 이때는 3등급도 어디를 썼습니다. 수학 3등급하고 어디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왜? 점 차이가 얼마가 안 나니까. 근데 국어 만점 받아버리면 엄청나죠 지금. 한 점당 3,000명입니다. 1점 차이가 나면 관계 내 앞에 3,000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15점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럼 추세를 보면 뭐냐 그러면 자 추세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추세를. 자, 요 점수대가 있고, 요 점수대가 있고, 요 점수대가 있습니다. 점수 어떤 게 더 많이 줍니까? 어떤 과목이 점수가 높습니까? 국어겠죠. 국어가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표준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평균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국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국어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영어 선생님 때문에 잘합니다. 옛날에 영어가 상대평가였을 때는 국어 이렇게 안 어려웠습니다. 왜? 영어라는 거 가지고 변별력을 줄을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은 영어가 절대평가입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줄을 세워야 되는데 수학 가지고 줄을 세면 어떻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작년도 지금 수학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문과들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수학을 가지고 문제 나는 조절 안 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줄 세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국어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 자체가 그렇게 체감이 못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평가원은 계속해서 뭐다? 이 국어를 가지고 계속 줄을 세울 겁니다.
근데 누구 쉽게 낸다, 어렵게 낸다? 어렵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내는 과목에서 만약에 얘가 150을 받아버리면 얘는 그냥 서울대 갑니다. 네. 근데 원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원래입니다. 원래 이거 이제 수능 도수라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요거 보시면 원래 수학을 다 맞는 그때 7을 줬거든요. 원래 자, 몇 명입니까? 원래 수학을 만점 받은 애가 2,700명입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그럼 원래 국어는 비록 점수 차이가 2점 차이 사실은 큽니다. 2점 차이는 한 점당 3,000명이니까 네 앞에 6,000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보니까 요때는 수학 만점 받은 애는 2,700명이거든요. 자, 국어 만점 받은 애 얼마입니까? 21명밖에 안 된다. 이해되시죠? 왜? 2,700명 이 우수하면은 같이 받는 여기서 28명밖에 국어 만점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부분 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과목을 열심히 해서 뭘 하는 게 저도 제가 의대를 간다고 했으면 그거 연락이 좋았을 겁니다. 근데 그 의대만 별로 없으니까. 근데 한 개 틀린 애도 얼마입니까? 33명입니다. 그럼 60만 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수학이 어렵다, 국어가 어렵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 차리라 그러면 지금 수학학원 절대로 안 차립니다. 대한민국 입시는 수학학원이 망치고 있습니다. 어머니 옛날에 저기 저랑 비슷한 세대시니까 그때 학원 많았습니까 그때? 별로 없었죠 옛날에는. 그때는 수포전 말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수학 모든 게 다 수학이잖아요 지금. 수포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시죠? 문과의 70%는 다 수포자들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 문과는. 수포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그 사실 영포자도 많습니다. 공부 안 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방 왔다 갔다 하니까 공부하는 지역, 전국에 수많은 대도시가 있잖아요, 지금. 의정부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공부하는 지역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서울권부터 시작 서울을 딱 모든 구가 있잖아요, 지금. 강남밖에 없습니다. 강남 3구. 그 밑에 제외하면 그 근거가 다 있습니다. 제외하면 뭐 강동, 강서 안 합니다 공부. 자 경기도를 딱 갑니다. 그럼 경기도 딱 가면 의정부도 물론 있지만 분당도 있고 평촌도 다 있잖아요. 일산도 못합니다. 딱 어디냐 그러면 강남을 제외하면 전국 1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강남을 제외하고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 1등이 분당입니다. 학교에 분당. 자 그럼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또 쭉 내려가면 공부하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부하는 지역을 가면 서울 제외하고 자 일단 분당. 그럼 공부 좀 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학교가 높은데 딱 가면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에 가면 불당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 지역 하나. 그리고 대전으로 갑니다. 충청도에 대전으로 딱 가면 대전도 도시 크잖아요. 거기에 둔산동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공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쭉 가면 대구로 갑니다. 대도시잖아요. 거기에 수성구 하나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딱 가면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가면 해운대구 5개입니다. 바다 건너가면 제주도 노영동 6개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뭐다? 요 6개 지역만 공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만 뭐 한다? 정시 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정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뭐다? 공부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세특입니다. 세특인데, 기니까, 뭐 단계에 있는 다 띄웠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요거 3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특이 좋은 세특이 나쁜 세특이냐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3학년도 이제 어머니가 집에서 우리의 세특을 보시고 평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자, 여기 분석이 요거 3개가 제일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석이 뭐냐, 그러면, 크게 말하면, 하나를 가리키면 10가지를 갖다가 조사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컨대 얘가 지금 특사 시간에 자, 이 방문을 관해서 잠깐 배웠는데 그럼 얘가 뭐 했다? 이 방문 공부했는데 그 전에 뭐 했다? 이 방문 출생지, 종교, 정치, 성향, 사상 등에 먼저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갖다가 할 때 얘는 뭐다? 그 이메일 거를 많이 했겠죠, 지금은. 그거 좋은 선택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자, 두 번째가 뭐냐?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자, 무슨 과목입니까, 이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 요 세택이 가장 좋은 세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뭡니까? 무슨 시간입니까? 독서 목표. 그거죠? 무슨 과목입니까? 지학이죠? 과학이죠? 뭡니까? 소비자. 사회죠? 네, 종합적이에요. 요게 가장 좋은 세특이라는 얘기예요. 일반고에서. 네. 그러니까 통합 융섭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기활동 보고서라 그래가지고 학생들 보고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 과목을 엮어주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종합은 뭐냐 그러면 이건 그겁니다. 평가는 뭐냐, 얘가 선생님의 경지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문제를 출제해서 만들어내고 문제를 만든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이 실험 연구를 해가 발표했다는 얘기는 수준이 좀 있겠죠. 이거는 사실 일반고는 없고 이건 사실은 과거나 영재고 쪽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처음에 이 정도.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이거겠죠. 이겁니다. 그냥 뭐를 암기하고 이해했다. 이런 세팅 많잖아요, 지금. 표현을 잘하고 이해를 하고 암기를 이런 거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10분 내에 봐야 되는데 그거 보면 압니다. 넘기면 그냥 딱 보면 압니다. 그게 그걸 끝난다는 얘기. 그래서 빼놓고 난 다음에 다시 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뭐 이해했다, 뭐 했다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오시가 도박이네. 예, 그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궁금한. 예. 그러면은 수시를 뭐에 놓고 3학년 거는 3학년 생은 안 들어갑니다. 3학년 생은 안 봅니다. 예, 안 들어갑니다. 예. 생은 안 봅니다. 3학년 안 봅니다. 궁금한 점도 있으십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그 대학교의 이 학종은 일반고고 이거는 특목고거든요. 그건 일반인들은 모르십니다. 그건. 그거는 학교 선생님은 다 아십니다. 선생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종을 쓰실 때 방법은 뭐냐면 교과하고는 상관은 없는 학종을 쓰실 때는 일단은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물어보시는 건 학교 가서 어차피 뭐 8월달 9월 말에 가실 겁니다 아마. 그러면 하셔갖고 학종을 쓰실 마음이 있으시면 선생님 작년 선배 중에 우리 애랑 첫 번째 내신에 비슷한 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 내신이나 비슷한 애가 작년에 어느 대학을 갔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 학종을 쓰실 때는 대학을 정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 우리의 내신을 가지고 비슷한 학생 선배들이 그 대학에 붙은 애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없다 그러면 마음을 접으셔야 되겠죠. 예. 그래도 미련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합격하면 없어도 서류를 통과한 애가 1단계 통과 있나 물어보십시오. 그게 없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접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네. 그 학종도 뭐 근데 어쩔 수 없이 쓰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는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일단 학종 상담 무조건 그러니까 모든 상담의 기본은 학교가 우선입니다. 학교가. 예. 그러니까 그 학교를 제일 잘하는 선생님이 그 선생님일 거 아닙니까? 입결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뭐 궁금하신 게? 네, 그 아까 표준편차값 작은 쪽이 유리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표준편차값이 예. 등급 차이가 뒤집나요? 예? 동일한 1등급 내에서면 예. 당연히 표준편차값 작은 쪽이 유리한 건 알겠는데 그렇죠. 예. 1등급이랑 2등급인데도 표준편차값 그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한양대 교과전형 있지 않습니까? 한양대 교과전형 수능 최저도 없거든요. 그럼 극강의 내신을 가져온 애들이 갑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동점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1.0 애들이 두드럭할 거 아닙니까? 그게 그죠? 그때 활용하는 게 표준편차입니다. 교과전형에서는 활용합니다 그렇게. 예,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근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이제 그건 일반고랑 특목이 붙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 뽑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해도 이제 학교들마다 그 일반고하고 특목 따로 뽑는 전형도 당연히 있습니다. 고대도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혹시나 그런데 통합으로 뽑는 데가 있거든요.
예,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경우. 근데 미래인재 같은 경우 통합해서 뽑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는 그때 어떻게 하냐고 하면 그 티오를 줍니다. 티오를 몇 명까지는 특목을 뽑고 몇 명까지 요거를 뽑자놓고 외부 방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경쟁은 그렇게 붙입니다. 일반 고대로 따로 특목은 특목대로 그렇게 합니다. 비교 대상은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예. 중학교 어머니들이 이제 자사고나 여기들이 외부로 나가는 거랑 예. 국내에서 이제 내신을 조금 더 잘 딸 수 있으면 어떤 게 좋으냐고 많이 예. 궁금하시죠? 그냥 명쾌하게 답을 드릴게요. 그냥 결론은 뭐냐 그러면 내신입니다. 근데 그런 추세가 뭐냐 그러면 혹시 수원의 유신고라고 아십니까? 유신고. 수원의 명문고입니다. 남학생인데 경기고처럼 교복도 옛날 거 입고 다닙니다. 원래 미달됐습니다. 예. 부모들이 안 믿. 왜? 거기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내신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물론 특별히 명문고는 자사 등록은 모르겠는데 일반고 중에 명문이 있습니다. 내신 따기 힘든 고등학교, 정시로 잘 가는 학교 못 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고민했겠습니다. 저 고등학교 보낼 때 저는 이제 무조건 일반고야. 예. 이 국내는 가서 좀 더 내신을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여기 얘기니까 일단은 해놓고 그 문제는 수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고를 가도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 그러면 자, 일반고를 가면 내신 따기가 쉽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자사 등록보다는. 근데 몇 년 전부터 증상입니다. 일반고를 자사 등록을 안 가고 오히려 상위권 일반고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일반고를 막상 가더라도 왜 쉽게 말해 상상고나 이쪽 갈래 애들이 거기를 안 가고 어디로 간다? 일반고로 가가지고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학원에서는 수학을 좋아라 하니까 상상고를 가지 그랬습니다. 저는 반대로 그냥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반고로 어차피 정시로 갈 거니까 집 가까운 데가 최고니까 동네 학교를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등학교 좀 잘하는 학교, 정시형에 가까운 학교입니다. 거기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아까 일단 내신 따기 좋은데 해놓고 난 다음에 근데 내신만 가지고 못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자체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솔직히 학교 내에서는 수능 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다 아시고. 그러니까 수능은 어차피 사교육 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해주면 좋은데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어느 때 같은 학교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학교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학교 선생님이 잘못이 아니고 교육과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학교 가시면 학교 가면 어머니 옛날처럼 선생님 수업하고 안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안 합니다. 요새 다 토론 수업하고 모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걔들이 제일 힘든 게 걔들 재수학원 오잖아요. 못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옛날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못 앉아 있습니다. 애들 자체가. 그러니까 공부 성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도 지인하고 통화를 하는데 원래 지금 재수하러 들어오는 애들이 수준 자체가 엄청나게 낮답니다. 지금 왜? 코로나 때문에 공부 안 했잖아요. 지금 애들이. 쉽게 말해 요즘 애들이 용이 하나도 모른답니다. 용이 하나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딱히 여기 동두천 예고 보내실 겁니까? 예고 동두천에 가깝고 또 보내시고 어디 정도? 예? 그냥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여기 일단 내신을 최소한 2로 만들어 놓고 한민고나 양서고 2등급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근데 여기 일반고 사실은 1등급 만들기가 힘들어서 어머니 내신 2등급이면요 반에서 3등 해야 됩니다. 옛날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내가 3등 했는가? 그거 정확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못 해주니까 근데 내신 같은 경우는 거기는 정말 2등보다 힘듭니다. 거기는. 그거 가도 되고 그 생각하시면 가도 되고 근데 애 성향이 있습니다. 애 성향이. 우리의 성향이 잘하는 데 가서 버틸 건지 아니면 못하는 데 가서
기분 좋게 할 건지 성향이 있습니다. 성향이. 예, 그게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트렌드 자체는 그래도 그나마 보니까 저기 처갓집이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만큼 학원이 원래 근본이 생기면 교회에 미장원 학원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원래. 예, 그러니까 여기 학원이 지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비용 쓰실 거잖아요. 양수고등학교 특강하고 막 외부강사를 많이 들어갑니다. 외부강사를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예. 그냥 저는 저 같으면 저는 그래서 일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동네에서 해결하라고 그냥 집 떨어져가 멀리 있는 것보다는. 근데 그게 있습니다. 그 김천고 아시죠? 김천고 전국단의 자사고입니다. 와이프 친구입니다. 와이프 친구 아들이 거기 갔습니다. 우리 동네 중학교 나와서 걔가 또 동네에 가면 그 중학교인데 그 와이프 친구 말로는 저 아니까 같이 아니까 3년 내도록 1등 했답니다.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김천고 전사고를 갑니다. 갔습니다. 가고 저는 당연히 알죠 이제. 우리 동네에서 잘해봐야. 그러면 중학교 성적표 보면 지금은 난리도 아닙니다. 중학교 성적표 지금 어떤 지역 가면 50%가 다 A입니다. 다 수학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그러니까 걔 성적 그대로 고등학교 가면 5등급입니다. 중학교 올레이 받은 애가 90점 받아 올레이 받은 애 있잖아요 지금. 올레이 고등학교 딱 가면 4등급 5등급입니다 지금은. 그게 그거 다 퍼센트씩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 중학교 애가 올레이 받았다. 확인해 보시오. 자, 원점수 100에 올레이 받았는지 90으로 올레이 받았는지 확인하시면 다 올레이 아니십니까? 예, 예. 그냥 예를 들어 김천고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엄마는 이제 그 와이프 친구 욕심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 사니까 이제 했는데 얘가 딱 가자마자 몇 달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외신을 받습니다. 4등급이 떴습니다. 그런데 얘는 동네에서 거의 중학교 때 학원도 1등하고 프랭카드 걸린 애입니다. 딱 가는 순간 4등급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마침 방에서 이제 4명이 잤대요. 4명이. 한 방에 4명이 잤는데 3명이 다가 걔가 하는 얘기가 그랬습니다. 걔들 이제 전교 1등, 2등, 3등이 있겠죠. 이제 있는데 엄마 있다가 그 엄마한테 저 새끼들은 잠을 안 잔답니다. 네. 근데 결론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래서 걔가 중간에 이제 전학을 일반고로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걔가 EBS 토론 프로그램으로 나갔습니다. 걔가 그러면 엄청나게 자랑을 했겠죠. EBS 토론 프로그램 학종이니까. 예. 재수를 했습니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재수했습니다. 원래 삼수를 했습니다.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건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건대 얘기까지. 차라리 그런 사태가 비일비재 왜가 재해를 왜 일반고를 보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주시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2개 6장, 엄마 한 장, 아빠 한 장. 그때 서울대 하나 쓰십시오. 특목고 나와봐가 자랑해봐야 어디 다닌다고 하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자, 우리 애가 상상고 다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가 우리가 서울대 한 장 썼는데 떨어졌네. 이게 훨씬 낫습니다. 효과가. 예. 저 그걸 택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잘된 케이스도 있는데 거기 가서 만약에 애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냥 현재 입시 상태로 봤을 때는 일반고를 가서 내신을 만약에 2점대까지만 올리면 아까 추천을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하면 좀 전략을 건대 이상은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정시 위주로 얘기했는데 제가 수능 공부하라는 게 꼭 정시로 대학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시는 어머니 피마릅니다. 정시는. 예. 피마르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수시로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된다고? 수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맥락으로 제가 수능을 강조하는 거지 수능 공부해서 정시로 대학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시로 대학 가기 힘듭니다. 지금은 좀 늘어졌는데 어머니 수능을 5개 틀리면 어느 대학 가는지 아십니까? 인문계에서? 수능 5개 틀렸습니다. 원래는 좀 변화가 기본적으로 수능 5개 틀리면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서울대요? 꿈도 못 꿉니다. 서울대. 한 과목에 5개가 아니에요. 전 과목에 5개입니다. 지금은 좀 내려갔는데 고대 중위권 학과 보시면 됩니다. 인문계는 고대 거기 그러면 누적이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0.35%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수학을 하나 더 틀리면 수학을 만약에 하고 틀리면 0.45%가 나와. 어떤 놈은 5개 틀려가지고 0.35가 나고 고대 문과를 가고 어떤 놈은 5개 틀는데 0.45가 나와가지고 서강대 경영을 갑니다. 5개가 그렇습니다. 정시가 정말 힘듭니다. 예.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해서 죽어 있는 학생부랑 내신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능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 수시 전형을 원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데. 그 맥락으로 제가 정시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수시에 되면 좋고 안 되면 뭐로 간다. 정시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애가 만약에 수능 성적을 애가 정시 성적을 맞춰 놓으면요. 애가 그럴 겁니다. 아마. 엄마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그럴 겁니다. 그런 애들이 재수를 하는 겁니다. 아무나 재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꼭 기억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정시가 다가 힘듭니다. 정시는.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라는 얘기는 수시로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정말로 고대 최저 맞출 수 있으면 뭐 제만 하는 얘기 혹시 유튜브 틀어보시 다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아마 수능 최저 맞추라고.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수능 최저 맞추기가. 그거는 왜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잖아요. 지금. 그걸 수학이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원래 인문계 애들은 중대나 이대 세 과목 썼는 애들은 다 거의 목 다 날라갔을 겁니다. 수능 최저 때문에. 자연계는 그나마 수능 최저가 좀 편하고 수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근데 아까 세특에 내가 전공 과목에 연계라는 말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예? 예, 전공 연계. 연계해가지고 거기 많이 녹여서 거기에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과목마다 그 과에 연결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아까 그냥 크게 안 본다 그러니까. 사람 의견 따라 다릅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사람도 있고, 제가 봤을 때 딱히, 그게 기본적인 거는 그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거 전공 적합성,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전공 적합성 기본적인 얘기는 맞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얘기는. 근데 요즘에는 전공 적합성이 아니고 전공 역량도 용어도 바뀌고 요즘에는 계열 적합성입니다. 그러니까 과를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지장을 안 받는데 그 바뀐 지가 옛날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진짜 말씀 전공으로 갔습니다. 그럼 만약에 학문화가 달라야 돼요. 어떡할 겁니까? 못 뽑잖아요, 그러면. 그럼 대부분 애들이 그러면 의대 간다는 데가 손재기한테 생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안 뽑을 겁니까, 그게? 아니죠.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계열로 봅니다. 그게 얘가 이쪽 계열은 이쪽 계열이냐. 그럼 그 나이 때 전공 다 바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대치동에서 사기꾼들은 그냥 다 그래 한 얘기입니다. 비용을 세게 받습니다. 자소서 한 장 쓰는데 기본적으로 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다. 그러니까 말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 그렇게. 그러지 마시면 학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그럼 저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숙합니다. 오늘 얘기하시면 돼요.
따로 있어요. 초6도 있어요? 초6도 지금 있어요. 네. 초6도 있어요. 지금 좀 네, 여자. 네. 청소 좀 확인 좀 할 수 있어요. 아, 잠시만요. 선생님 여기 그 국어 초6 국어 상담 중. 네. 네. 만약 컨설팅을 하고 네. 선생님도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연결시켜서 모아서 연결시켜 드립니다. 아, 네. 그 인터넷만 주차. 아, 네. 선생님 그거예요. 네. 이거는 그거예요? 네? 고산 이름 준사요? 네. 저랑 통화하는데 6월 달에 또 수시도 하니까 그게 또 지금 신청자가 8분 되세요. 그래서 아마 1대1로 다 또 오셔서 근데 저는 작년부터 컨설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아이가 계속 자기가 느리다는 너무 멋있어. 돈이 아깝다고 저희 준서가 계속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상담을 받은 모습 몇 군데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 준서가 며칠 전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중간고사 이번에 끝나면 엄마 나 컨설팅 오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해서 되게 관심 있게 듣긴 했는데 성적이 그렇게 많이 좋은 표현을 안 해가지고 네 그래서 수시로도 생각하고 와서 이걸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서로 이제 장부적으로 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몇몇 소장님한테 가서 선발해서 이제 지도자 입장을 받아요. 네. 고대 조사가 저희가 좀 힘들고 다 이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소장님도 계속 오시고 감사하고 듣는다고 그래서 이게 애들 소개도 모여서 가져와라 내신다고 요즘에 이제 트렌드 관리 개념이거든요. 관리랑 애들 비전을 계속 제시해주는 학원이 되거든요. 내일 다 지금 가지고 소장님이 오실 거고 다른 다 이제 오시긴 할 거고 1년에 한 6번 정도 계속 대체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구성을 어쨌든 이렇게 빨리 가져와서 해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니까. 혹시 학교에서 사실 UBC 프로그램 돌려주고 이제 가장 선생님들이 사실 맡은 근데 인원들 학교에서 돌리는 그 프로그램이랑 집에서 뭐 어디 가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돌리는 프로그램이랑 다르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김영희 거 컨설팅 많이 쓰는데 김영희 거는 최악이고 저도 옛날에 세이나 있을 때 다시 저희 김영희 거를 써요. 근데 김영희 거는 소장님도 없고 저도 옛날에 돌렸을 때 거기는 진짜 최악이었고 너무 빠르게 나와요. 데이터도 없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거 그거를 집중을 하고 사교육과 하나 도움을 받으라는 건데 사교육이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작년에도 모험가서 45만 원 넘게 돌리고 오셨대요. 근데 딱그 큐안에서 뉴스 그거 하나 가지고 오신 거예요. 소장님은 그 부분을 어머니들이 공교육에서 나오는 어디 가냐 그걸 가지고 미리 다 돌려보고 사교육은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소장님 프로가 안 돼요. 그거는 뭐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해 주시군요. 너무 고민이 많고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혹시 저희 아이가 여기서 과학 알죠, 준서 알아요. 너무 비밀이잖아요. 알아요. 다 늦어가지고 원장님. 내가 전화하고 오늘 우리가 그랬었어요. 나 알아요. 네, 준서 알죠. 안 해서 무섭게 사람한테 그것도 굉장히 커요, 어머니. 알러지야, 이것도 알지. 그래서 어머니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연락을 주셨을 때 연락을 또 이렇게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선생님 주신 거 네네네. 저희 이것도 사실 저 되게 야심차게 준비한 거거든요. 엄청 내용 괜찮잖아요. 저도 배울 게 많은데. 저는 사실 제 지인분도 같이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연락동이 아니고 이제 해서 얘기는 안 했는데 혹시 6월이랑 이때 다시 또 하게 되면 네, 저희 같이 아까 그 주제별로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지금도